본 방송은 개인적인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방송 이제 돈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일단 1순위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좀 다른 건 있어요. 그죠, 다른 거 있어요, 맞아. 예, 좀 더 이제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돈 밝히는 거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 돈 밝히는 사람을 되게 벌레 취급하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것도 개인 성향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돈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야. 예, 그렇지는 않고요. 뭐 아무튼 이번 방송은 이제 돈에 관한 약간 특집 방송 같은 거니까 들으시면은 돈도 많이 벌실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사주에 돈 버는 게 있어야죠. 뭐 아무나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팁을 드리는 거죠. 좋은 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박쌤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돈을 어떻게 돈에 유용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새해에는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에 돈이 없는데 돈을 벌었어요. 예. 그러면 그 김구라처럼 어느 한순간 다시 또 원상복귀 되겠죠? 원상복구 되죠. 이게 아까 로또랑 비슷한 거죠. 로또도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주에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당첨된 사람이 망한 사람이 또 많잖아요. 거의 다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 재복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예. 돈이 들어왔을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의 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자인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네, 쭉쭉 나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네. 원래 한 100억 있는데 로또에서 한 20억 탔어.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그거 돈 안 나가거든요. 근데 꼭 뭐 폐지 짓고 이러신 분들이 가끔씩 막 크게 10억 받아봤자 금방 돈 나가요. 원상복구 되는 아니, 게 깜짝 있고. 놀란 게 예. 옛날에 뭐 한 90억 거의 예. 100억 그랬잖아요. 막 로또 1등이 예.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당첨된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3년 만에 그것도 어떻게 그 돈을 다 썼지? 뭐 도박으로 다 도박 막 주식 막 이런 식으로도 올인하고 막 그랬나 막. 와. 주식을 했다고 하기도 주식. 하고 뭐 장난 아니래요. 그리고 또 로또도 엄청 사고 한 번 아이고, 됐으니까. 야 무슨 사람 인생을 게임처럼 사나? 그 진짜 그 돈 쓰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쓰기도 힘든데 그걸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한순간에. 그리고 오히려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가고. 맞아 그런 기사도 봤었어. 예, 결과적으로는 그냥 당첨이 안 됐던 게 더 나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들 한 번이라도 당첨이라도 돼봤으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관리를 잘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 않죠. 맞아. 딱 자기가 경험해 보면 다 다르죠. 예, 사주에 나오는 제복이란 생각보다 좀 구체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100억대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몇십억대? 몇억대. 저는 약간 부자의 조건을 한 2, 30억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럼 부자가 됐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 또한 10몇억 대? 일반 이제 대기업 다니고 그 연봉 모아서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한 그 정도 재물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이제 그 밖에 이제 항상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전셋값 올라갈 텐데 그거 어떻게 마련하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재물복이 좀 아슬아슬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보죠. 근데 20, 30대에는 다들 재물복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0, 30대부터 부자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체적으로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모으는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지.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도
왜 꼭 한 번씩 나는 사기를 당하든가 아니면 손해수로 돈을 잃나. 세상에 근데 살면서 손해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가족이 큰 병에 걸린다든지, 가족이 병 걸린다든지 뭐 아니면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 교통사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진짜로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줘서 못 받은 경우도 네, 많고요. 떼이는 경우. 예전에는 IMF 터졌을 때는 보증을 서서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때 보증 서서 망한 케이스가 제일 많았죠. 그전에는 왜냐면 IMF 이전 시대를 생각해보면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보증하면은 뭘 해도 잘 됐으니까 보증을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술 한 잔 얻어먹고 그냥 막 보증 막 써주고 친구들. 왜냐면 어차피 잘 되니까 뭘 해도. 근데 이제 그거 터지고서 이제 줄줄이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감증이라는 게 사실 그때 잘 나간다는 생각도 못했죠. 우리나라 시대. 예. 그 원래 이런 줄 알고 원래 계속 이렇게 삶이 이럴 것이고 더 좋아질 네, 것이다라는 그쵸. 생각들을 다 하고 살다가 갑자기 탁 맞고 아 그때가 좋았구나 이제 예. 그렇게 생각. 왜냐면 그 전에도 근데 90년대 중반에도 잘 산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도 아무도 안 했어요. 예. 아무도 안 하고 앞으로 빨리 잘 나가야지 빨리 저 선진국도 예. 예. 맞아요. 해야지 따라가야지 이런 이런 생각만 했었지 스스로 만족하면서 아 우리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그때 경제력이나 경제 구조나 이럴 때 진짜 잘 살았던 건 맞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래잖아요. 이렇게 딱 그 사람 그 나라의 어떤 운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제 올림픽이라고. 올림픽 맞아요. 치르면 한창 그 나라가 잘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운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때. 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가 막 그 뭘 해도 다 되고. 제가 최고로 따졌을 때가 운으로 봤을 때 한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80년대 후반. 진짜 IMF 딱 터지고 88년. 네. 8, 9년 때? 89년.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 도쿄하고 올림픽을 이제 경쟁을 했단 말이죠. 일본 도쿄 올림픽을 몇 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우리나라가 뭐 6개월 준비해서 따냈다잖아요. 네. 90년대 초반. 이때 좋았죠. 90년대 초반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많이 좋았죠. 와. 진짜 88년도. 86년도 때도 좋았네요. 이게 구군으로 보면은 86년도부터 좀 좋았네요. 이게 근데 상대적으로 뭐 그 전두환 노태우. 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뭐 어찌됐든 뭐 민주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그냥 운이 맞아요. 좋았어요 그때는. 네. 그냥 구군으로 뭐 봐도. 저기 뭐 해외로 나가서 중농에서 나가서 막 일들 하고 오고 일거리도 많았죠. 그때.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당시 때 지금 한 50대나 50대 후반 네, 60쯤 황금 되죠. 세대. 근데 황금 세대. 그때도 돈을 못 벌었던 분은 응. 자기 사주가 그냥 제복이 없다라고 느껴야 돼요, 사실. 응. 그때 못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냐면 예. 대출 받아서 예.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돈 되는 무조건 시절이었어요. 올랐거든요. 이게 오르는 차익이 네. 뭐 맞냐 정냐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자기 돈 없어도 대출 받아서 집 사놓으면 돈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자영업자들도 돈 그냥 음식점을 차리면 그냥 돈을 벌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차리면 다 잘 됐던 시절이라 만약에 내가 그때 시대를 겪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아니면 난 그때 힘들게 살았다 이런 분은 자기 재물복이 없다고. 자기 재물복이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는 벌었어야 돼. 최소한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 네, 사실 당연한 그 거예요. 시대에는 진짜 다 당연한 데 생각했어요. 네,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야 돼. 네, 맞아요. 흐름을 따라야 되고 그때 많이 벌었어야 됐고요. 혹시라도 아니면은 뭐 오히려 IMF 터지고 때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소수기도 하고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건 아니. 대부분 주식으로 좀 부자가 된 케이스도 많고 그 당시 때. 진짜 대부분 좋았던 시절을 보내면은 그때 당시엔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요. 지나고 네. 나서야 아 그때가 좋았지 이런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가는 시기라는 걸 딱 알면은 감사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예, 참.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운을 보면은 어떤 구군으로 봤을 때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 전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2004, 5년은 좀 애매했고 2008년까지 2009년 때 이제 세계 경제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망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2007년도에 피크했어요. 네. 그때까지 피크 찍고 2006년, 2007년, 맞아요. 2000년 중반까지 피크 찍고 네, 2000년이죠. 이제
막 뭐 리먼 브라더스다 어쩌다 해서 네. 팍팍팍 탁 떨어졌죠. 2009년에 원래 박살나는 뭐 운이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어쩌고 막 터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때 자영업자들도 그때서부터 좀 많이 망가지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때 돈 많이 버신 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운이 다 거의 회복세는 작년부터 조금 회복한 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올해도 조금 회복하고 내년에 좀 더 회복하고 내후년이 사실 더 좋죠. 아, 이게 계속 회복세인가요 이제? 예, 이제 조금 회복. 아, 그래요? 예, 금방 어느 정도 좀 회복할 거예요. 이렇게 더 이제 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근데 더 이상 더 추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괜히 아, 차세형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근데 이게 돈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반대로 움직여요. 항상 비관적인 게 많아, 예상보다. 좋을 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안 좋을 때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게 있거든요. 정말 좀 특이해. 근데 대부분 좋을 때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해요. 꼭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는데 막 20년,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걸려요. 그렇게까지 안 걸려. 실제 우리 IMF 터졌을 때도 진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금방 회복하긴 했죠. 영원히 회복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금방 회복했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진짜 금방이었어요. 금방 월드컵도 치렀고 그랬으니까. 모범사례죠. IMF 모범사례. 예. 진짜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그때 금방 회복했죠. 그러니까 괜히 움츠러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게 구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좋은 운이 들어올 만한 운이 있거든요.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원래 사주가 안 좋으면은 그때도 힘들게 사는 게 맞고,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운도 향상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주와 그때 들어오는 운과의 궁합이 좋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반인들. 일단 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는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받아야겠죠. 해서 이제 만약에 자가진단을 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법 있나요? 자가진단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가진단은 아까 말했듯이 남들은 벌었는데 자기는 못 벌었다. 이런 운들. 이제 나이가 한 50대, 나 60대 초반에 이제 8, 90년대 좋았을 때 그때 내가 돈을 또 못 벌고 힘들게 살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의 경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재복이 좋으신 분은 확실히 꽁돈이 잘 생기는 경향이 좀 더 있어요. 꽁돈. 네, 꽁돈. 남들보다 쉽게 번다는 거죠. 쉽게 버는. 재물을 많이 벌더라도 너무 힘들게 버는 거는 사실 재물복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맞아.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게 벌어야 돼요. 수월하게 벌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막 쓰리잡을 돌면서 돈을 벌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재물복이 있다라고 봐요. 사실 재물복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죽어나. 실제 재물복이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건물을 샀는데 2, 3년 만에 10억이 올랐다. 이래야지 재물복이 있는 거지. 주식 샀는데 뭐 얘가 빡 올랐더라고요. 예,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연매출이 한 200억, 300억이다. 이런 식이 돼야지 내가 진짜 쎄 빠지게 노동을 해서 그렇게 버는 거는. 맞아요. 예. 진짜 부자들 보면 삶이 느긋하죠, 사실. 예. 근데 그렇게 재물을 열심히 모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는 재물이 안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운에 따라서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크게 잃었을 때 그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금방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자가진단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뭘 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상하게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커요. 사주에서 보든 아니면 어떤 성향적인 걸 만나봐도 제가 성공적인 사람들. 네, 성공적인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은 왠지 뭘 해도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넘쳐요, 확실히. 깊은 내면의 어떤 확신이라는 게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이 벌려고 딱 어떤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언젠간 자기 잘 될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서슴없이 갖다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겁내하지 않고 그런 거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무분별하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고 어줍잖은 사람들 따라 하다가 네. 망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따라해도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어. 네. 근데 그 불안감이 있다는 거서부터가 이미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 확신을 찾아 행동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정말 확신이 있어요. 스스로한테. 그런 것들은 거의 성공해요. 그렇게 사주가 꾸려져 있죠, 거의. 그리고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내 주변에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잘 성공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왜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근데 왜 돈을 못 벌죠, 대부분. 왜 부자가 안 됐을까? 실제 버는 양 훨씬 많잖아요. 술집에 일하면서 나가면서 뭐 많이 버시는 분들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벌고 여자분이 그렇다 하는데 근데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주변에 계속 그런 부류들이랑 어울려서 그래. 그렇죠. 네. 거기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거기서 잠깐 일해서 거기를 빨리 나와야 돼요. 네,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 들었어요, 저도. 몇 년 바짝 벌고 나서 예. 딱 빠져갖고 이제 집 사놓고 아예 그런 예전 어울렸던 사람들이 연락 딱 다 네, 다 끊고 끊고 집 사놓고 잘 시집 잘 가고 예, 시집도 잘 가요. 완전히 딱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예,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사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영원히 거기서 맴도는 거는 본인이 영원히 돈을 못 벌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흥업소에 일하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 정도면 좀 자가 진단이 될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를 좀 따지면.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날 믿어줬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같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 판단해서 이게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좀 사주를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히 좀 진단이 되죠. 사주 보면은 재물복에 대한 진단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부자 사주가 아닌데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사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채워지지 않다고 느낀 것 뿐이지. 언제 뭐 사주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거의 사주대로 가고요. 20, 30대 분들 사주 보면은 저는 왜 부자 사주라 그랬는데 왜 현재는 왜 힘들게 사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살아야 돼. 더 좋은 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 70대 분들 사주 보면 다 맞거든요. 그렇다는 거 그분들은 이미 다 살아보셨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 더 많이 살아보세요. 원래 20, 30대는 다 힘들어요. 20, 30대 호의호식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 덕 있지 않으면 부모 덕이죠. 그 나이 때 잘 사는 건. 뭐 대기업을 다니고 이래도 힘들어요, 사람들. 그렇게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너무 건방져 있지 말고 지금 못 나간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돈을 벌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돈을 많이 벌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런 좀 재테크를 부동산도 끝났지 않았어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좀 끝났겠죠. 부동산도 이제 끝났고 네. 뭐 주식은 옛날부터 뭐 잘 되는 사람만 잘 되는 거고. 그렇죠. 소수만 잘 되니까 너무 위험한 거고. 이제 뭘로 돈 벌나? 안전빵으로 잘 버는 건 없죠. 근데 제 생각엔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또 나올까요? 네, 영원히 뭔가 나와요. 돈줄 옹달샘 같은 네. 그런 걸 찾아야 그거를 이제 잘 캐치하고 운 좋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니까 뭐 아무나 다 차지하면 뭐 다 부자 될게요. 그렇죠? 그렇죠. 숨어 있는 거 이런 거 알짜배기 이런 알부자들. 네. 이런 거가 이제 숨어 있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하니까. 근데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정말 그 촉이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돈 냄새 맡고. 돈 냄새 정말 잘 맡고 미래에 대한 예측력도 뛰어나요, 본인 스스로. 아니, 목사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요즘 목사들 잘 나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막 뭐 타워 팰리스 살고 벤틀리 끌고 다니고. 다 부자들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목사들의 특징이 돈을 많이 벌면은 또 자식한테 재투자를 잘하잖아요.
그쵸. 꼭 부모님들은 교육에 굉장히 교육에 신경 써요. 진짜 많이 네, 해요. 굉장히 신경 써요. 유학을 보통 많이 보내고 맞아요. 선교사나 이런 식으로 네. 유학 많이 보내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상이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재테크? 있을 때, 예, 재테크 중에 가장 최상. 음. 왜냐면은 실제 돈을 쥐고 있어봤자 그게 얻으려든가 새요. 그걸 차라리 자식한테 당장 재테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재테크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뭘까요? 뭐 노후 생활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음. 자식이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본인의 신분 상승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식을 이용해서 자식이 그런 식으로 상류층과 어울릴 수 있으면 자기도 상류층에 이제 딱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라는 직업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예. 여기 상류층들이랑 어울릴 때 목사라면 또 받아들여지고 예. 이게 또 뭐 못 사면은 못 살아도 목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 대접을 받죠.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대접을 받는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자식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은 더 상류층에 완전히 진입을 할 수 있죠. 원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상류층 진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류층에 한번 진입하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 성벽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고 자기가 만약에 거기에 진입을 못했으면은 이 재물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상류층에 진입 안 했으면. 말이 계급 사회가 뭐 깨졌다고 하지 네. 사실은 계급이 다 있죠. 계급이 있고 다 확연히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급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학력이 어느 정도다 딱 나오고 맞아요. 이 사람 학교 어디 났다 하면 학력 어느 정도 딱 나오고 예. 뭐 직장이 어디다 하면 그 직장이 어느 정도인지 급이 나오고 돈 뭐 뭐 외모가 몇 급이다 딱 나오고 다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급으로 매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본인들 일반 사람들도 다 급을 매기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예. 뭐 어렸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외모로 하고 좀 더 있으면 이제 돈, 네. 그다음에 직책, 학벌 예. 다 급을 매기는데 왜 그거를 사회적으로 부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차별하지 말고 뭐 그런 이제 도덕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예. 아니 그러면 사실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아니 그렇게 차별하지 말 거면 막 국회의원도 막 고졸 출신을 뽑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차별을 안 하는 건데 진짜 능력자를 뽑자면 가끔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정말 노무현 고졸 출시잖아요. 정말 힘들죠. 근데 가끔 나오긴 해요. 정말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완전한 벽을 더 버리니까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네. 자기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가. 그쵸.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 남들보다 일찍 그렇게 인정할 바로 가면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비교적으로 뭐 그런 건데 뭐 자기 인생대로 결국 사는 거죠. 왜 돈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시 뭐 신분제 얘기가 왔냐면 결국 신분이 올라가면은 돈은 자동으로 벌어지거든요. 아, 아니면은 그런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자기 신분을 올리든가 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분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장 좋지 않아요. 그 돈은 반드시 나가요. 그만한 그래요? 왜냐면 사주에서도 재관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돈이 어떤 명예를 살려주는 게 있어요. 돈이 명예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돈과 명예가. 돈을 벌었으면 어느 정도 관을 잡으려고 해야 된다. 네, 명예를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에 뭐 돈을 꼭 벌면은 자꾸 뭐 어디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선거 떨어지고 막 계속 이제 잘 하는 거구나. 그게. 예, 그게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근데 그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날아가잖아요, 결국. 만약 거기에 도달했으면 재물은 지켜졌겠죠. 난 네. 로또 당첨되면 딱 숨어 살려고 했지. 아니에요, 그것도요. 로또 당첨됐으면 20 살려고 했지 나. 어디 가서 그걸 또 얻어야 돼. 어? 관을 또 얻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아니면 이런 걸 뭐 내가 농장이라도 사서 농장 지주라도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든 뭘 해야지. 만약에 내가 이걸 딱 움켜쥐고 하루에 내가 이거를 한
100만 원씩만 써야겠다. 네. 찔끔찔끔 그거 네. 다시 다 까먹어요. 결국 그러면. 결국은 뭐 어디를 어떻게든 저떻게든 샌다는 거. 예, 반드시 좀 명예를 취해서 명예를 취해야지 지킬 수 있다. 예, 그 재물을 관이 또 이 재물을 딱 보호해 주는 게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를 가질수록 재물이 딱 안 새는 거예요.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높은 직급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 이게 재물을 딱 보호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짜요. 오히려 오히려 공짜 비행기표 받고 다니는 거 그래요. 어우 자기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고 베풀지도 맞아요. 않아요. 실제로. 이번에 뭐 기사 났잖아요. 정명훈 뭐 서울시장 뭐 이 작곡가도 알고 보니까 뭐 항공권도 뭐 받고 뭐 공짜로 뭐도 얻고 막 그런 게 많더만. 그러니까 그 관이란 게 딱 구성이 돼 있으면 재물이 안 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을 구성해서 재물을 안 새게 해야지 그냥 단순히 재물로서 재물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죠. 재물로서 재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돈을 어디다 투자해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네. 부동산. 그냥 건물을 사서 지켜야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물 가격 떨어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차라리 재물을 불리려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이걸로 월세 받아먹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웬만하면은 이걸로 그래도 시세 차익도 노리고 월세도 받으면 좋고 재물이 더 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구해야지 이걸로 내가 평생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월세만 조금 받아먹겠다 하면 100% 본인이 좋은 건물을 사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란 말씀이죠. 예, 재물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불려 나가거나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죠. 반드시 명예를 찾아라. 그 상류층이라는 게 이제 예.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예. 저도 딱 또 느꼈던 게 예. 박근혜 그 동생 박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예. 마약을 그렇게 했는데도 와, 완전 지금, 문제였죠. 예, 그 주변에서 마약하면서 막 몇십 년 동안 보육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나이 먹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주변 사람이 누가 또 어느 회사의 사장자리를 줬다고.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최고예요. 이게 상류층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무너지지 걸 않아요. 그리고 마약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막 폐인이 되고 그렇다고 네, 생각하잖아. 네. 아니, 보니까 때깔도 좋고 얼굴도 좋아요. 장가도 잘 갔잖아. 무슨 네. 변호사하고 결혼했더만. 아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근데 원래부터 엘리트긴 했어요. 육사 출신에. 엘리트긴 했는데 부모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다 하더라도 원래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좀 네, 맞아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케이스. 그럴 수도 있죠. 좀 보호를 받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부모 덕 잘 받으면은 외국에서 마약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히 부를 이루면은 더 부를 늘릴 생각보다는 차라리 명예를 취해서 그 철옹성을 더 단단히 하는 게 그게 추후에 부를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러신 분들이 있어. 뭐 사채업을 하거나 부동산업을 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면 결국 그렇게 거부가 되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점점 가는 게 결국엔 이제 귀한 운명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러면 많은 사람들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아래로 내려올까요? 이제 아래로 돈 얘기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직장인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민초들을 우리가 좀 어울러야죠, 이제. 이제 다시 민초를? 이제 돈 고만고만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화될 수 있냐. 일단 월급쟁이 얘기를 해볼까요? 월급쟁이들. 이제 대부분은 월급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월급쟁이들이 이제 돈 버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그냥 저축이에요, 저축. 근데 저축인데 저축도 하고 보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어쨌든 자꾸 위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그런 습관 때문에 실제 저축의 개념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뺄 수 있는 돈은 저축을 하면 안 돼. 아니 일반 사람들 저축하려면 뭐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저축인데 내가 뺄 수 없는 돈을 해야 돼요. 적금 같은 거? 적금 같은 걸 해야 돼. 적금도 사실 내가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나? 최대한 안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부동산? 그건 더 제복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좀 투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자녀 교육도 있고요, 그냥. 자녀 교육. 네, 자녀 교육도 있고 뭐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 교육 부분 다 통용되는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잘 모를까요? 이게 결혼 안 했는데 부자가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재물을 얻기에는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남자한테는 재물이 여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항상 그 재물을 하나는 떠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이게 항상 좀 지켜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해서 돈을 모으는 게 그거예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돈 모으려면 결혼해라. 예, 돈 모으려면 결혼하라는 결혼하면 게 돈 모인다. 예, 그게 실제로도 맞아요. 실제로도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걸 또 반드시 다 따르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그리고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은 뭐 부모님이 집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뭐 어디서 주고 그런 것들도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렇기도 하고. 결혼하면 돈을 많이 들잖아. 그것도 다. 내 생각에 쌤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애들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요. 예. 그래도 결혼 전보다는 수입도 더 늘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월급도 오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예.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책임감도 더 커지고. 책임감도 크고 어차피 결혼 안 해서도 돈 세잖아요. 친구들 만나고도 여자 만나는데 쓰잖아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래도 그건 자기가 즐길 거 되지. 애들한테 돈 나가면 자기는 즐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애들이 이제 추후에 네. 더 도움이 되죠. 추후에. 예,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이 말년까지 재물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말년에도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 사실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자영업 기본적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그분들 스스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주에서도 식신이나 상관이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장사를 할 여지가 많아요. 식신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먹고 즐기는 데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먹고 노는 데 엄청 써요. 그래서 큰 시장 앞에 노래방 이런 거 가면 정말 잘 돼. 아저씨들이 거기서 이제 오늘 일당 번 거를 거기다 거침없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고생해서 돈 벌었으니까 예. 좀 다시 풀겠다는 심리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돈이 저축이 잘 안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소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즐기는데. 그러면.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허름한 노래방 이런 것도 정말 잘 돼요, 오히려.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막 번화가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장 상인들한테 딱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게. 예,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안 쓴다니까요, 진짜. 딱 시장 앞에 딱 하는 게 최고죠. 돈이 딱 융통이 잘 되고. 어줍지 않은 사람들 돈 잘 쓴다는 거죠? 예, 오히려. 오히려 돈은 뭐 돈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써요, 그런 분들이. 시장 상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시장을 벗어나질 잘 못해요. 축적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소비를 하고 먹는 것도 되게 신경 써요. 그런 분들이 막 소고기 먹고 막 그래요. 실제 회사원들 잘 소고기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네. 뭐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든 5만 원을 벌든 그걸로 소고기 사 먹어요. 돈을 언제 모으나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모으죠. 그래서 잘 못 모은다고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시장 분들 의외로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니까 못 살아 보이는 거죠. 보통 식신이나 상관이 너무 발달하면은 겉에 사람이 좀 태가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자기를 꾸미는 데는 관이 좀 많이 발달하는 게 좋아요. 관이 많이 발달해야지 좀 자기를 좀 많이 꾸미는 거예요. 근데 식신이나 상관이 너무 발달해버리면 자기를 꾸미는 데 소모하는 것보다 그렇게 즐기는 데다 소모하는 게 더 커요. 이 사주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약간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냥 들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너무 또 이게 네. 사주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또 들으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밋밋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얘기해 드리는 거고 결국은 돈을 버는데 능사는 저축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꾸준히 소비를 해서 자기의 명예를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꾸 회전을 하는 게 더 좋죠. 기부를 해도 명예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기부도 좋은 거예요. 기부하면. 네, 기부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돈 버시는 분들이 약간 교회 쪽에다가 네. 기부하면서 명예를 차지하죠.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기부를 많이 해서 당장 어차피 기부 안 하잖아요? 그 돈 내가 어차피 몸이 아파서 돈이 나가든가 어떤 식으로든 돈이 새요. 그걸 차라리 기부로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손해수가 많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오히려 기부를 하면은 네, 쓰잘데기 없는데 돈이 많이 안 나가요. 그 딱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네. 얘가 이제 미국의 락펠러라고 네, 락펠러라고 네.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
원래는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 막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적대적 M&A를 이제 그 사람이 예. 만들었다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상대 경쟁 회사가 있으면 거의 막 말라 죽이기까지 한 다음에 싼 값에 사들여서 막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쁘게 돈을 모았는데 예. 그래갖고 그런지 나이 되게 젊은 나이에 거의 죽어갈 때쯤까지 갔는데 예. 건강이 안 좋아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예.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예. 그때부터 건강이 좋아지고 그쵸. 잘 살아서 예. 되게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쓸데기 없이 돈을 소모하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병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거나 다른 분명한 트러블이 생겨요. 자기 그릇 이상의 재물, 그것도 현금을 소유하면.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되나? 전두환 씨가 그 재물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 본인 명의에. 29만 원. 29만 원 있잖아요. 다 부인이나 자식한테 주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일단 29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리고 실제 사주에서도 손해수가 일어나질 않아요, 잘. 근데 결국 자기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건 달라요. 또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가.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나 자식한테 돈을 빼잖아요. 자기를 빵원으로 만든다고요. 그런 사람들 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잖아요. 일부러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 예. 일부러 이렇게 다 빼돌린 다음에. 그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사주를 이용한 방법이죠. 일부러 부도 내고. 예. 그래요. 내 명의의 돈을 없애면 돼요. 그러면 실제 현상적으로는 나는 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부자들의 특징이 현금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거의 부동산 주식이잖아요. 그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돈이 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건물을 사는데 돈이 있는데 재벌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 60억짜리 건물인데 50억을 대출받아서 해요.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도 안 쓰는 게? 예, 자기 돈, 그러니까 현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온전한 내 건물이면 현금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출을 해서 그걸 약간 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없게끔 약간 좀 어느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인 느낌이 나게. 건물을 내가 5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40억이 대출됐어요. 그럼 실제로 이 건물은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음 편하면 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네. 그 재물이 자꾸 새는 분 사주를 봤는데 네. 그리고 관찰도 했어요. 네. 이분은 주기적으로 돈을 너무 쓰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어느 정도 괜찮은 집 사고 네. 뭐 차도 있고 네. 뭐 딱 갖춰두면은 이제 막 돈 쓰고 싶어 한다니까. 네. 네. 근데 중요한데 그게 또 어떤 현명한 소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사치라든가 도박 이런 거. 네, 그런 거 주식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자꾸 그쪽으로 날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는 돈. 허망하게 날리는. 허망하게 날리고 내가 어디서 옷을 샀는데 좀 밍크 코트를 입어봐야겠다. 1,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백화점에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한 200만 원에 팔아. 800만 원 날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든 어떻게든지 이렇게 허망하게 날리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소비하기 전에 내가 좀 강제성도 자기가 뛸 수 있게 예. 조치를 해놓고. 예, 그렇죠. 계속 돈을 아까처럼 라면처럼 이렇게 귀한 느낌이 네, 들게 네. 항상 뭔가 쪼들리는 느낌. 네, 한 2만 원을 쓰더라도 2만 원 잘 썼다. 예. 재밌게 2만 원으로 재밌게 잘 놀았다. 이런 맞아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너무 여유가 있어 버리면 맞아요. 그냥 날리는 경우에 그렇다고 너무 초조해도 안 되고요. 네, 적당히 적당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실제 재물을 지키고 다 안정화시키는. 통하네요. 이게 우리 네.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네. 몸도 적당한 강제성을 띠면서 운동을 시켜줘야지 네. 건강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편해버리고 너무 해버리면 성인병 걸려요. 네. 하루 종일 앉아있고 누워있고 하다 보면 그 병 걸려요. 적당히 움직이고 잠도 안 와. 그래요. 잠도 안 와. 네. 그러니까 어느 긴장성을 확실히 네. 둬야 되는 거.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욕심이 난다. 만약에 이게 사람마다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운이 좋지 않은 거니까. 참 그걸 자기가 또 그걸 좀 조심하셔야 알아낸다는 돼요. 것도 힘드니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알아도 좀 힘들어.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사주 잘하니까 뭐 부자가 됐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주를 보고 이렇게 맞춰봤어요. 확실히 돈을 벌 때 많이 벌었어요. 잃을 땐 잃고. 약간 좀 테스트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다 맞다고 봐요. 무한정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무한정 모았다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돈을 무한정 모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돈 하나도 안 세고 무한정 모았으면 부자 되고 또 나도 거기 모으고 내 자식도 계속 모으고 뭐 다 한 5대 10대 가면은 다 만수로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모으는 데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말. 모으는 데만 집중하면은 부자도 안 되고 모아지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돈 하는 스크루지 가난하게 살잖아. 예, 결국은 돈은 진짜 다시 빵원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항상 소비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종교 가르침하고 좀 어울리네요. 예. 돈 벌었으면 환원하라 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환원해야 돼요. 예.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다 문제 생기고 그리고 사주에서도 사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자기 사망할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졌을 때 사망하기도 보기도 해요. 사망운을 봤을 때 재물운이 크게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재물운이 커졌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사주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란 거는 목숨과도 같으니까 그걸 너무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적당히 유지하는 게 실제로는 자기 목숨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수명 사주 보면 수명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저번에 최진실 씨 얘기했잖아요. 네. 최진실 씨 사주가 약간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 넘쳤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이 너무 넘치는 운이라 물이 많아졌거든요. 그분이 토인데 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많이 본인이 쓸려 나간 거예요. 많은 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 결국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돈 많이 벌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돈 많이 벌었으면 좀 네. 이렇게 환원도 하고 환원은 좀 좀 나누고, 해주세요. 네, 주변 사람들 좀 나누고. 저도 돈을 많이 벌면은 좀 환원 좀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네, 박쌤도 좀 환원 좀 하실 건가요? 돈이 있어야죠. 일단 돈을 아니, 벌어야지. 나중에 많이 벌면 환원 좀 하실 해야겠죠. 거예요? 환원 하실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네.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젊은 부자가 있었는데 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네. 다 베풀고 날 따르라. 결국 못 따라갔거든요. 그 부자는. 어쨌든 그런 젊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 저는 이제 좀 많이 깨달음을 얻어서 네. 환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원해야죠. 네. 많이 안 벌어도 환원을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 통하네요, 확실히. 네. 성경하고도 통하네요, 지금 내용이. 성경도 뭐 그냥 뭐 듣보잡이 만들진 않았겠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사실 도를 따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정도를 간다, 뭐 그러는 건데. 역시 사주도 이제 철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사주 철학.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종교도 철학이잖아요. 아유,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시 같은 단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 어르신들의 말이라고 보면 돼요. 네, 종교, 맞아요. 큰 가르침, 깊은 생각, 네. 깊은 생각 이런 거 좀 철학에 관한 얘기들은 결국에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흐름이나 패턴은 반드시 존재해요. 부자인 사람들은 그 흐름이나 패턴을 잘 읽고 행동하는 반면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자기 순간에 욕망이라든가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나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면 그걸 억누르고 사주에서도 실제로 그 욕망을 많이 억누르냐 못 억누르냐가 사주의 귀천을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정해져 있죠. 아유, 아니 정해져 있지만 노력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최대한 정말 가질 수 있는 능력 한계가 내에서는 있는 건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정하고요. 예. 그 안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죠. 그래도 사주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적당히 맞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 어느 정도 만약 10억을 벌게 돼 있다고 하면 제가 20억을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10억을 버는 사주인데 1억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고 또 만약에 돈을 크게 잃을 때는 10억을 잃는 운이면은 한 3억이나 2억을 잃게 해주지. 왜냐면 정말 신기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잃는 운이 들어온 사람한테는요, 뭔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도 제가 한마디 던져주면은 그 사람이 딱 스톱할 때는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는 거거든요. 돈이 더 나가는 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이 되니까 괜히 너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말은 좀 쉽게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벌기도 어렵고 다 어렵죠. 관리하기도 어렵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렵고요. 정의가 뭔지도 어려워. 그만큼 그런 경우는 이제 월급쟁이들도 기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많이 손해수를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 막아지죠. 약간 그 많이 넉넉하게 벌지 않더라도 네. 그 안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네.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어차피 뻘짓으로 나가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어차피 본인이 뻘짓해서 10만 원이 나가는 건 매한가지인데 기부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뻘짓해서 10만 원을 썼냐 이건데 그래도 기부로 10만 원을 하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게 있죠. 찼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종교에서는 네.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기부를 할 때 익명으로 하라. 약간 어떻게 보면 생색내지 말라는 네. 그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익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다고? 네. 그래야지 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거 공개적으로? 사실 몰래 해도 네. 나중에 다 알지 않나요? 정말 몰래 할 수 한 있을까요? 20년 동안은 숨길 수는 있잖아요. 결국 그럴까요? 알려져도 20년 동안은 그러니까 아무튼 궁금했어요. 전 시끌벅적 대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돕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사실 이거를 기부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말이 재테크의 의미로 기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막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요. 그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의도랑은 상관없어요. 기부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어차피 내가 이거 뻘짓으로 다 나가요. 그럴 바에는 좋은 일하고 명예도 찾는 게 낫죠. 그러면 한 자기 수입의 몇 %가 괜찮을까요? 기부를 한다면? 제 생각에 한 10%? 11조 얘기 나오네. 네. 경계에서 말하는 왜냐면 11조거든요, 이게 딱 이게. 제일 부담 안 되는 금액 정도예요. 11조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떼서 바치라는 거거든요. 제일 부담이 안 돼. 야, 이게 통하네. 통해요. 재밌네. 만약에 20% 되면 이게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 안 내요. 10% 정도는 항상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써라. 자기 인생에도 영향이 없고요. 아니 10% 정도는 자기가 뻘짓으로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친구끼리 만났을 때 쏘는 것도 기부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기부가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뻘짓이죠. 노는 데 쓰는 제가 말한 뻘짓이 그거고. 그러면 놀 때 쏘는 거는 말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면 기부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뭐 반드시 뭐 위험한 상황이라면 빌려주는 것도 기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쪽에는 선교사라고 해서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그 기부금을 나한테 줘라. 그 기부금으로 내가 좋게 쓰겠다. 진짜 그래서 유치한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쓰면 좋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걸 수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사람은? 수입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다고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거기서 남겨 먹는 거죠, 사실은. 자기 수입이죠. 수입이죠. 그런 막 아무튼 그것도 본인의 수입이고 그 대신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베푸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베푸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사람 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베푸는 거라고는 볼 수 없죠. 남의 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힘드신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그 상담료를 일부를 기부를 하면은 제가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 그치, 그 기부를 사람이 하는 기부하는 거거든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직업은 어떻게 보면 아니요. 종교인이랑 비슷해. 내가 그러니까 더 도움이 아까 되죠. 말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기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상당히 뻔뻔해 보여요. 아, 근데 뻔뻔한 게 아니다. 뻔뻔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진짜로 좋은데 쓸 거니까 이게 진짜로 좋은데 쓰면은 뭐 뻔뻔한 그렇죠. 사람이 예, 뻔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부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해야 돼요. 10%? 10%. 돈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는 10%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예. 그쵸. 뭐 10억 버는 사람한테 1억이니까. 한 달에 10억 1억이죠.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막 미국 대부호들을 기부금 액수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게 그 미국 부자들 네. 조사를 했대요. 네. 근데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부자. 더욱 더 부자가 된대요. 맞아요, 재물이 더 는대요. 맞아요. 기부를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그러니까 그게 다 진짜 부자들이 헛한데 돈 안 쓰는 거죠. 예. 진짜 부자들은.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담비가 뭐 비싸다 어떠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아니더라고 사주가. 예. 조금 벌더라도 기부를 해야겠네 진짜. 예, 조금 벌더라도 기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뻘짓으로도 돈을 많이 썼어요. 괜히 막 몸이 아프고 허리를 다쳐서. 아니 근데 그 막. 기부금 받아서 사리사욕 챙기는 나쁜 놈들은 어떻게 될까 진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천벌 받나? 천벌 받고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대형교회 목사들이 11조 갖고 네. 호의호의식 하는 건데. 근데 어차피 그거 돈 다시 그 사람 재물복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예. 사주에도 재와 벌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재와 벌. 벌 받고 이런 거.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뭐. 예. 그런 건 좀 없죠. 음. 그 나쁜 짓이라는 게 되게 객관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쵸. 사람마다 네. 달라지긴. 실제 만약에 살인을 한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실제 살인하는 사주는 좋은 사주도 아니고요. 좋은 사주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객관적인 거예요. 살인 같은 건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뭐 길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를 핀다든가 이거는 뭐 약간의 도덕적인 거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남의 돈을 빼앗는다 이런 거는 사주에도 나오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뺏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실제 사주가 본인들도 재산을 크게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부금 유형 같은 거. 예,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또 재물을 잃어요. 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잘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도 사기를 잘 당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사기꾼끼리 어울린다는 거지. 뭐. 예, 사기꾼들은 정말 뉴스에서도 잘 나와요.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쳤으면 본인도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억을 벌었어요. 정말 신들리게 해서 도박꾼한테 먹히는 거. 도박꾼한테 먹히든 아니면 다른 데다 사기를 당하든 그거 고스란히 날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거를 좀 갈취하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열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인생 살아가시는데. 오히려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베푸는 것이다. 네, 맞아요. 종교의 가르침이다.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무소유가 돼요. 무소유. 그 유명하신 스님의 맞습니다. 그게 무소유라는 말이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분처럼 무소유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실제로는 무소유가 아니었지만 네, 뭐 다른 식의 의미로도 뭐 그렇지만 엄청난 명예를 갖고 돈으로 엄청나게 바꾼 건 마찬가지. 정말 근데 무소유가 되는 게 실제 진정한 부자예요. 진정한 부자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네, 최고의 명언이죠. 무소유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들으면은 이제 좀 해결이 됐을까요? 돈에 대한 얘기들은? 돈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제 잡혔겠죠?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돈을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벌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고서 한번 부자가 되면은 좀 베풀고 그거를 더 큰 욕심으로 자꾸 불려나가지 말고 그냥 만약에 내가 운 좋아서 한 10억 벌었어요. 과감하게 한 1억만이라도 베풀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거 다시 까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걸로 액땜을 한 거죠. 1억을 소비하면서 실제로 한 3억, 5억 날릴 거를 막고 자기는 명예를 찾고 명예도 찾고 좋은 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보통 사람들한테는 10억을 번다는 게 조금 체감이 안 되겠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 한 막 운이 좀만 좋아도 막 한 3년 사이에 한 10억씩 버시는 분들 저는 아무래도 상담하는 입장이니까 꽤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 부자들이 많이 몰려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가 11조하는 것도 기부니까 네, 기부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네. 운이 좋은 사람들끼리도 몰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끼리도 몰리고 기부 잘하는 사람끼리도 몰리고 결국에는 기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 운도 좋아지고 실제로 근데 힘든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딱히 그렇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 기부 안 해요. 근데 가끔씩 TV나 이런 데서 한두 번 나오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긴 해요. 힘드신 분들보다. 힘드신 분들 만약에 한 10,000명 중에 1명 기부하면은 잘 사신 분들은 그래도 나도 한 앞으로 기부할 때 1,000명 중에 조금 1명 하자. 광고하면서 내야겠다. 예? 기부 같은 거 할 때 사람들한테 광고하면서 예. 여기다 광고를 하죠. 방송에다 대고. 우리 기부할 얼마 때. 기부했다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예. 억지로라도 생생을 생생 내도 된다는 말씀이죠. 생생 많이 내야 돼요. 오케이, 주변 오케이. 사람들한테. 기부하면서 일단 부자 되고 우리가 일단 기부하면서 아니 부자 안 돼도 예, 10%씩은 맞아요. 냅시다. 10%씩이라 내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 여러분들 기부합시다. 그쵸. 좀 큰 돈이긴 한데 생각보다 10%가. 저희는 지금 재테크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치만 오히려 이 재테크다 예. 기부를 하는 것이. 그래도 한 10%씩 저도 꾸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1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말해야지 먹힌다고. 예. 이렇게 말하니까 먹힐 것 같아요. 더 부자가 되려고 저도 네. 10%를 내는 거지. 네, 맞아요. 예, 뭐 좋은 일을 딱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재테크의 의미로 아니니까. 기부하자는 거죠. 예. 아,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반대로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흔하게 말하는 노숙자들. 이제 노숙자들 사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오히려 거지 사주. 예.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해서 더 그게 없어요. 집착이 없어. 노숙자들은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반대로 노숙자가 되는 거지. 예, 돈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때는 없이 사니까 더 불쌍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마음만큼은 그러니까 풍족해요. 그 거지들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해서 돈을 얻었다. 예. 그러면 뭐 만약 소주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술 예. 먹잖아요. 그러면 남들 다 불러갖고 예. 같이 나눠 먹는데요. 나눠도 먹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의외로 정치에도 관심 많고요. 경제에도 관심. 이렇게 이제 신문 같은 거 이제 많잖아요. 항상 네. 노숙자분들 주변에 그거를 이제 늘 보시면서 이제 진정한 자연인. 예,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노숙자분들이랑 대화하면은 네. 되게 똑똑하거든요. 아니 거지 사주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거지사주가 이제 네. 현대판 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인도 여행 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대 초반이나 중반 이제 네.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인도를 많이 여행 가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 6개월이나 1년씩 간다고요. 네, 심하게 2년. 네. 그런 분들은 운에서 잠깐 그 거지운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에? 진짜?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도 가면 뭐예요? 정말 거지처럼 생활하거든요. 막 이렇게 아니 꼭 쭈그려 인도에 앉아서. 해야 돼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거지같이 여행하는데 인도밖에 거의 없으니까요. 동남아. 동남아는 좀 유흥 때문에 그렇게 그런가? 돈을 막 흥청망청 쓰잖아요. 동남아 쪽. 근데 인도 가면은 정말로 거기 여행자들 정말 돈 안 써요. 거지같이 산다고? 정말 거지같이 살아요.
실제 우리나라 노숙자보다 돈 더 안 쓸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예, 싸구려 진짜 막 차 마시고 먹는 것도 정말 싸구려 먹고 정말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그게 현대판 노숙자.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노숙자들이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거지가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꾸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자꾸 이제 노숙자 마인드랑 좀 비슷한 거예요. 약간 좀 비슷하고. 자유. 예. 그리고 거기 생활도 되게 비생산적이고 노숙자랑 똑같고. 띵까 놀다가 오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거기 인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들의 하나가 멍하니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멍하니 생각하고 그런 거 멍 때리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 딱 정말 노숙자랑 생활은 정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인도 여행은 좀 피했으면 인도 여행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좀 짧게 뭔가 알차게 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멍 때리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좋지 않고요. 제가 좀 해외에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행자들 사주를 많이 봤는데 인도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사주를 보면은 재물복이 많이 없어요. 인도랑 친하면 조금. 예. 인도를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매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인도를. 인도를 너무 좋아서 막 1년에 한 번씩 막 6개월씩 1년씩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가지고. 그런 분들은 재복이 없더라고요. 사주에 그렇게. 마음도 낙천적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재복이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기가 만약에 인도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부자 중에 인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인도가 참 종교의 발상지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낙천적인 종교. 사람이 갑자기 거기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의 발상. 그게 이제 노숙자들 사주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재물복이 자기가 진짜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노숙자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재물복이 없으니까 그거랑 좀 반대되는 삶을 사시면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제 결국에는 사실 타고난 대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사주 내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꽤 존재해요. 그 격차 내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벌고 최대치 살고 올릴 수 있는 손해 볼 때는 최소로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게 생각보다 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고요. 진짜 어떤 사람은 이건인데 동사주인 사람은 그냥 중소기업 사장이거든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누구는 재산이 몇십조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1,200억이에요. 1,200억도 굉장히 큰 부자지만 몇십조랑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사실?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노력에 따라서? 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제로는 10억과 100억을 좀 비슷하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는 그 사주의 격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네. 그치만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도 애매해. 노력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는 노력보다는 어떤 실수나 타이밍 이런 걸 더 생각해요. 한마디로 좀 더 행운이죠. 운. 네. 우연의 일치 같은 거, 우연 같은 그런 걸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생각보다 크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저는 오늘 뭐 방송의 수학이라면 한계가 이제 기부. 예. 기부라면 어느 정도 손해수를 막을 수 있다. 예, 그쵸. 기부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좀 경제 전망을 생각했을 때, 올해, 내년까지만 좀 참아보자. 그래도 작년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좀 더 생각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 올해 약간의, 왜 약간 좀 경제 전망을 해야 되나? 올해 약간의 좀 한 번 붕괴가 됐다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가 살아날 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노려서 타이밍을 좀 잘 많은 분들이 적당히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더 좋은. 그렇죠. 파도를 피할 수 없죠. 네. 만약에 더 산다거나. 맞습니다. 파도를 이용해야지. 이용할 생각을 해야죠. 네. 더 좋은 인생을 사시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